자, 3번 주거권자의 동의입니다. 자, 의무죠. 우리가 주거에 들어갈 때 주거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당초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죠.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그 동의를 해줄 때에 상대방의 강제나 기망이 있거나 또는 동의권자의 착오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양해는 애당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거침입이 돼버리죠. 관련된 판례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2번을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체크합니다. 이 2번과 3번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자, 노트를 펴보면 첫 번째 그림은 전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자, A가 있고요. A가 상간녀의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 상간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갑니다.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것은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간통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명드렸죠. 간통은 예전에는 형법상의 범죄였는데 이것이 비범죄가 되는 바람에 따라서 주거침입이 되지를 않고요. 이 형법상의 범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 받고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것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이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A가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주인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갑니다. 자,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범죄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일반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가나 음식점입니다. 역시 가게 주인의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간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범죄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필기를 하나 더 합니다. 자, 상가, 음식점이 있고요. 최신 판례를 보면 편의점이 하나 또 나옵니다. 자, 편의점이라고 필기를 해두시고, 자, 세 번째 그림 갑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인데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리하는 자, 그게 교도관이죠. 그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그 말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라든지 이런 곳은 관리인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나 아파트 관리인을 따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거주자나 관리인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범죄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상가나 음식점. 이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 뭐 관리인을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역시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들어가게 된다면 따라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단의 조항이 없는 이상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단의 조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는 각각 전부 다 죄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판결문을 통해서 숙지를 해 두셔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기본서를 가봅니다. 자, 기본서 다시 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천천히 읽어보죠. 자, 관리자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가 되는 건조물이다. 어떤 곳이죠? 제가 설명드렸죠. 자,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그맣게.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의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자,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세모 쳐볼게요. 승낙 세모 치시고 이 승낙은 현실적 승낙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범죄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라 그랬죠? 상가 외에도 제가 음식점, 편의점, 이 전부 다 일로 들어옵니다. 자,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세 붙여 볼게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밑에 영업주가 이 범죄 목적이라는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잠시 더 설명하겠지만 이 의사는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인 거예요.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실제 의사를 알았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했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아빠야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의사에 반한다. 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들어갔다면 그 밑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사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묵시적이라고 하는 부분 밑줄 보시고 또는 묵시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사정에 따라서 그 의사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꺽쇠 2번입니다. 자, 공중 화장실 용병 칸이라고 하는 이 용병 칸 일단 밑줄 그시고 이것은 객체가 되는 거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병 칸 문을 열자 이 오인했다는 부분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죠. 자, 다시 올라가서 앞 페이지를 가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착오 나와 있습니다.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애당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행위자에게 있어서 범죄 목적이 있죠. 강간할 의도였다면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차업자 사건 가보죠. 자, 판결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꺽쇠 1번 갑니다.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다. 그래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본죄가 된다. 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빨간 펜으로 의사에 반한다 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들어갔다면 본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거주자나 관리자 의사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자, 세차업자입니다. 세차업자 아파트와 이 세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차업자는 계속해서 세차 영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출입하지 마시오 라는 금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차업자는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의권자이기 때문에 그 동의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가 꺽쇠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보면 출입 금지 결정을 하였고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그 결정에 반하여 자, 빨간색으로 결정에 반한다.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들어갔다면 설령 들어갈 때에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설령부터 가로 열고 자,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근데 이 일부 입주자가 동의권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부 입주자라 할지라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따르지 않으려면 왜 뽑아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반하에 들어갔다면 본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자, 밑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음식점 얘기 나와 있네요. 자, 사실관계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판결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기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판례 1번입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대체적으로 요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대체적으로는 의사에 반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자, 그렇지만 밑에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곧장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장 바로 침입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바로 침입이다. 밑줄 그시고 X. 자, 밑에 그 주거에 반하는지 여부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의 고려사항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주된 평가는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바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주거침입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 그 다음부터 가로를 엽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빨간 펜으로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이게 보호법이니까요. 이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쵸? 본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 앞에서 이건 뭔가요? 이거 강간사건. 그쵸? 여기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밑에 세차업자 사건도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은 뭐냐면 자, 이 판례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사에 반하는지가 고려사항이고 고려사항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주된 평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부분을 갖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두 가지 판례를 다 보면 사실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갖고 평가를 했지만 가만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전부 다 뭐다?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용병칸의 노크에서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부분, 이게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록 의사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정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숨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 부분을 색깔을 칠할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평온 상태를 해친다. 여기를 색깔을 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꺽쇠 2번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판례죠. 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승낙을 말합니다. 승낙에다 세모 칠게요. 그 말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죠. 설령 범죄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판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갖고 따진다는 부분 나와 있고 밑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침입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X. 그리고 가로 열고 행위자가 범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을 목적을 알았었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 이거 설명드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영업주가 행위자의 출입 목적을 알았었더라면 승낙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사정.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영업주의 가정적 의사야. 가정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 인데
이러한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윗줄에 있는 이 영업주의 승낙이라고 하는 이 승낙이 바로 뭐다? 현실적 승낙인 거예요. 현실적 승낙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 승낙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됐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치시고, 자, 밑에 평원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왜? 승낙받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자,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 평원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가 평가할 수 없으므로, 만약에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건 승낙받고 들어간 게 아니겠죠. 그쵸?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데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입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3번. 3번은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1번, 2번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 나와 있네. 승낙에다 세모 치시고요. 승낙 세모 치시고요. 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서 침입이 아니다. 그 밑에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승낙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뭐라고요? 그쵸? 가정적 의사, 추정적 의사라 하더라도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색깔을 칠할게요. 여기 색깔, 승낙 색깔. 여기 색깔 칠했죠? 여기도 색깔입니다. 승낙.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 판례도 쉬워요. 자,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파트죠? 여기 아파트죠? 여기도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에는 관리인을 두고 있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상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냐 상가냐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꺽쇠 1번 가봅니다. 자,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 주거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되고,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일반 형법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자, 이 본죄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쵸? 일단 주거침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자, 꺽쇠 2번은 공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이런 부분은 위요지가 되기 때문에 주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아파트 나와 있네요. 아파트는 밑에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그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가 있거나 경비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따라서 외부인이 들어갈 때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할 때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 없이, 그렇죠?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해서 몰래 들어갔다면 그때는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요? 그때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비밀번호를 어떻게 이상하게 알아내어서, 또는 여기저기 막 눌러대서 어떻게 알아내거나 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들어가거나 했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아파트, 요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 여기 아파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1번의 아파트, 3번의 아파트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상가를 볼게요. 상가는 3번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상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가는 거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설령 범죄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주거침입을 인정했지만 2번은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고 추행죄만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주거침입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가지고 밑에 판결 이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OX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자,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정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자, 승낙을 알지 못한다 동그라미. 따라서 이 승낙받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본죄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승낙은 어떤 승낙이다?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판례인데요. 자, 2번, 3번, 4번을 묶어볼게요. 자, 2번, 3번, 4번 무상출입 관계인데 1번 보죠.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3번도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곳의 직원이죠. 직원이니까 무상출입 관계죠. 3번도 무상출입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어떤 목적이었다? 그쵸? 범죄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단 말은 전부 다 범죄 목적이겠죠. 그쵸? 이 경우는 현실적 승낙받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이고, 자, 그 다음 5번과 6번을 묶어볼게요. 자, 5번과 6번 묶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 6번도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자, 밑에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음식점은 현실적 승낙받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승낙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다. 출입 제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쵸?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면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번도 보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평온 상태를 해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으면 들어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허 통보를 내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갔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학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자, 9번 역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대학교에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강의실입니다. 대학교 강의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본죄가 될 수가 있고,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 회관에 들어갔는데 이 회관에 들어갈 때 관리인은 학생회가 아니라 대학 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학생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권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본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서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손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신은 금지 착오를 내세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의 판례죠. 자, 대리응시자들 시험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앞에서 대학교 강의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 시험장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닙니다. 그 수험생이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응시자들, 대리응시자들 같다면 본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를 했다면 교사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요. 출입이 금지가 된 시간이니까 한밤중이겠네요. 담벽을 넘고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죠. 뒷문을 넘어서 들어갔다.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고요. 자, 15번은 최신 판례인데 처갓집이네요. 지금 아내가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갔는데 이 처갓집은 뭐예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처갓집이지. 공동 거주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휘발유를 갖고 들어갑니다. 창문을 깨뜨립니다. 평온 상태를 해친 부분이죠. 내 집이 아닌 타인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죄가 되지 않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들고, 자, 관리자에 의해서 출입이 통제가 되는 건조물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교도소하고 구치소입니다. 자,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 승낙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구치소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이 승낙은 이제 현실적 승낙인 것이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승낙권자는 바로 교도관이기 때문에 구치소장의 승낙받지 않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설령 밑에 촬영, 녹음이라고 하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2번도 같은 거예요. 자, 출입이 통제가 되는 건조물이다. 그쵸? 교도소 구치소라니까요. 자,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즉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 의사표시에 있어서 기망이나 착오 등의 어떠한 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자, 가로 열고 닫고, 기망이나 착오가 무슨 말인가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지 한다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손치더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이라고 하는 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적 의사, 추정적 의사. 이게 뭔데요? 너네가 진짜 진실을 알았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었다면 너를 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승진에서 나왔습니다. 기출. 또 동기착오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기착오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밑에 승낙받고 들어갔다면 밑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관계 나와 있죠. 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 내용을 몰래 촬영 녹음할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고? 그쵸, 교도관. 교도관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그런 얘기죠. 자,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이게 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가정적 의사입니다. 가정적, 추정적 의사, 이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동기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보죠. 자, 3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인데, 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 장치를 부착한 TV인 것을 숨겼다. 그렇죠? CCTV 카메라, 동영상을 부착한 TV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야. 자, 설치를 해주는데 피해자가 이런 걸 몰라요.
TV에 CCTV나 동영상 장치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둘이 연인 사이인데 이 남자에게 TV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이 바로 뭐야? 현실적인 승낙이야. 현실적 승낙을 받고 이 남자친구가 승낙해줬으니까요. 통상적 방법에 따라 들어갔겠지. 따라서 근데 알고 보니 그 TV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범죄 목적이죠. 근데 이런 것도 다 뭐야? 현실적 승낙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 목적을 숨겼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반복되고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이다. 그게 바로 음식점, 편의점인 거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범죄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는 것이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도 같은 법리라는 거예요. 같은 법리.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도 주거침입이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주거침입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 편의점. 그쵸? 담배를 절취할 생각이다. 절도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점 들어갈 때 그 알바생이 현실적으로 승낙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고 또는 주변 사정에 따라서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범죄 목적으로 담배를 훔쳐서 갖고 나왔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봅니다. 자, 시청사 로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비. 시청사 로비도 올라가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밑에도 지점장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갔다.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매장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마트 매장. 그래서 일방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밑에 마지막에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인 겁니다.